네, 형제관계는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한 영원한 테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읽었던 심리학 책 중에 형제관계의 서열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한 그런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받다 보면 형제관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되게 많으신데 이제 요즘은 또 요즘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 있으신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라든지 우린 거꾸로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연을 좀 읽어주시죠. 네. 저는 6살 24개월 남아 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6살 큰아이는 조심성이 많고 늘 모범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인사성도 바른 편이고 유치원에서도 늘 양보를 하고 규율을 지키는 데 있어 철두철미한 그런 아이입니다. 반면 둘째 아이는 형보다는 좀 더 활발하고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키우며 경험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서는 늘 한 발 앞서 안 돼, 위험해를 외치며 키웠고 둘째는 반면 허용하며 키워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고민은 둘째가 형을 괴롭힌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때리고 밟고 꼬집습니다. 형에게 미안해라고 하라고 시켜도 사과를 하지 않고 형 아프니 호호 불어주라고 해도 빤히 쳐다만 봅니다. 혹은 울고 있는 형을 향해 메롱을 한다거나 푹푹거리며 약을 올립니다. 동생이 그럴 때마다 형은 저에게 이르거나 하지마 말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한 번은 형을 너무 때리길래 너도 한번 때려라고 했더니 동생이 형을 더 때리더라고요. 이런 큰아이가 친구들한테 나중에 맞고 오지는 않을지가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하면 같이 때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말하라고 해야 하는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 이제 형제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도 맞고 오지 않을지까지 걱정하신 그런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큰 고민이죠. 형제 문제는. 네, 그렇죠. 이게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2배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한 3배에서 5배까지. 저는 제곱이라고 얘기해요. 2의 2제곱, 2의 3제곱.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키우면 되는데 둘이 있으면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중재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함수가 복잡해지는 게 엄마가 첫째는 예쁜데 둘째는 안 예뻐. 근데 아빠는 첫째는 안 예쁜데 둘째가 예뻐. 서로 또 의견이 달라. 왜 너는 왜 쟤만 예뻐하냐 그래. 거기서 이제 부부싸움으로까지 그렇죠. 가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역동이라고 하죠. 네. 역동. 네, 아주 역동적인 관계가 됩니다. 저희 아이도 많이 싸워요. 매일매일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뭐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둘이 토닥토닥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되게 듣기 싫어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우는 소리를 들은 것과 비슷하게 뭔가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본능적인 그런 압력을 느끼죠. 예, 비슷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다 기분 좋은 상태에 있어야지 그 엄마의 호르몬이 평화롭게 이제 평화를 유지해 주는데 뭐 애가 운다든지 찡얼거린다든지 뭐 짜증을 낸다든지 싸운다든지 하면 그냥 그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둘째가 또 심지어 24개월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둘째가 6살 형아를 괴롭힌다는 고민을 보내오셨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책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첫째보다 둘째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워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4개월 둘째가 6살 첫째를 괴롭히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24개월 둘째가 6살짜리 첫째를 괴롭히는 걸 내가 못 말린다. 그게 근데 말리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형제들끼리 누가 누구를 괴롭힌 게 과하면
당연히 그건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호해줘 그렇게 하는데 애가 안 듣는다고는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이랑 싸우는데 남편이 와서 호하면 어떻겠어요? 장난해? 장난해? 그렇죠? 네. 예, 이 호는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뭐 미안해 이런 것도 이게 지금 24개월이면 이게 살짝 놀자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 비해서 엄마가 그 상황을 조정하는 방법을 너무 지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형아 울잖아. 일로 와봐. 네가 형아 호해. 예, 나이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24개월짜리는 호가 뭔지도 모르고 나 때문에 상대가 괴로운 거가 뭔지도 모르고요. 큰애는 내가 지금 맞았는데 호해갖고 괜찮아 동생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아이는 엄마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졌든 간에 이런 관계로 아마 상호작용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일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큰애가 유독 순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 자체가 순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러분은 조심성이 많고 늘 모범적이고 인사성도 바르고 유치원에서도 늘 양보를 하고 규율을 지킨 데 있어 철두철미한 6살 맞나요? 되게 저도 이런 애를 안 키워가서 네. 훌륭하네요. 30세도 네.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유달리 굉장히 순한 아이네요. 그렇죠. 6살 예. 그 형아는. 그럼 둘째는 반면에 어린 것도 있고 또 뭔가 좀 더 그 첫째에 비해서는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그런 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활동량이 엄마가 지금 과격하다는 단어를 써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격한 건 뭔가 어느 수준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어머니가 써주신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 게 엄마는 지금 큰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큰애 옆에 어떤 애를 데려다 놔도 과격하죠. 그래서 저는 둘째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에 1번은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이. 2돌짜리가 그렇죠. 대인 상호작용에 뭐 그거를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뭘 안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나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24개월인데 네. 형을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나이 때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뭘 만지고 끄집어 당기고 이러면서 탐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도 탐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탐색하는 거에는 발로 차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꼬집는 것도 되게 흔합니다. 이빨로 깨물고. 맞아, 깨물고. 그렇죠. 구강기 때는 엄청 예. 깨물잖아요. 그럼 탐색을 한 거죠. 근데 탐색했는데 또 반응도 재밌는 그렇죠. 거네요. 특히나. 일단 엄마까지 반격하지 않아요. 반격하지 않고 네. 울거나 그렇죠. 또 엄마가 와가지고 호해 뭐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한번 꼬집으면 그 이후에 1년에 네.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또 막 때리거나 꼬집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그냥 기질이 순하진 않은 거죠. 과격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질은 뭐 유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유순한 애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가 형을 딱 때렸는데 형이 앙 하고 울면 앙 하고 울고 아무런 보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치는 건 저 형이라는 물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장난감이죠. 그러니까 유순하지만 우연히 내가 뭘 했는데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동생이 형을 딱 때렸는데 나 때리지 마 하고 사탕을 하나 줘. 그럼 계속 때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이제 보상 강화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마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첫째한테 때려라 너도 막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엄마는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네가 맞으면 너도 때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상대를 공격하는 건 기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신경을 쓰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맞받아 쳐요? 바로 못해요. 좀 이따가는 해요?
좀 이따가 타임을 놓쳐가지고 내가 속으로 다음에 내가 이럴 거야 이렇게 그냥 하는 스타일이죠.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까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맞받아 쳐라고 내가 조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못했다는 자책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맞받아치는 건 거기에 맞는 기질과 네.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받아치는 애들은 내가 맞받아쳐야지 그래야 제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맞는 순간 확 욱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반사적으로 예.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뭐 야, 걔가 때리면 너도 때려. 넌 바보야? 이렇게 하면 걔는 이제 두 번 울죠. 맞아서 울고 바보라서 울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고요. 네. 애를 두 번 죽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형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어떤 애들은 주로 때리고 어떤 애들은 주로 맞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기질과 관련지어서 네.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뭐 엄마가 훈육을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어린이집이었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훈육은 좀 뭐 상관이 일단 기질적으로 격한 애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애를 좀 엄격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비슷한 모델을 끊임없이 보여줬다거나 그러면 좀 더하겠죠. 근데 부모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네. 또 순한 애들은 절대로 그 모델링 안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두 아이 형제의 기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떻게 사실 네.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이제 두 아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대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선은 두 아이의 다툼이 생기면 그냥 다툼은 그냥 뜯어내면 됩니다. 말리고 네. 그렇죠. 분리시키고. 왜냐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형을 막 때리고 꼬집는데 엄마가 옆에서 하지 말고 호해줘. 이제 24개월은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걔가 말을 안 들으면 형아야 너도 동생을 때려줘. 근데 지금 이제 24개월은 말로 안 되는 때라 그냥 둘째를 잡고 뜯고 잡아서 뜯고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다룰 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효과적인 방식이 있는데 한 애가 다른 애를 때리면 보통 때리지 마 하고 때린 애를 보잖아요. 네. 반대를 보라는 거죠. 너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사실은 때린 애는 때리고 엄마의 관심을 받거든요. 그러네요. 때리지 마 하면서 예, 그렇죠. 이야기하니까.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너 형 때리면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관심이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은 맞은 애가 관심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맞은 애한테 엄마가 주의를 기울이면 네. 얘가 어느 정도 큰 아이라면 때린 애가 내가 때렸는데 제가 관심을 받네 하면서 약간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은 때린 아이한테는 좀 관심을 덜 주고 맞은 아이한테 좀 그렇죠. 관심을 주는 게 조금 놀아줘도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그럼 큰애가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큰애가 동생을 이제 지금 이를테면 동생을 제재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네. 이 힘을 쓰려면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네. 분노와 공격성.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분노와 공격성이 매우 낮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받아 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효과가 없을 거고요. 지금 엄마가 둘째를 이렇게 딱 뭐 팔을 잡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느 순간 그거는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꼭 분노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하지마 하고 치는 거는 네. 얘 기질에 되게 안 맞는데 하지마 하고 이렇게 잡는 거는 그건 훈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으신 배우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어머님이 그렇게 훈육을 해서가 아니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형제 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 둘째 아이한테는 그냥 즉시 가서 못하게 하시면 되고 맞은 첫째한테는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라는 게 정리 잘 했죠? 매우 잘했습니다. 네. 그럼 형제 관계가 좋았으면 모든 부모들이 저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좀 귀여운 사연입니다. 네, 딱지치기를 잘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먼저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둘째입니다. 남자아이라 딱지를 하면서 노는데 저희 아이가 딱지를 잘해서 많이 땄나 봐요. 그러다 아이들이 점점 딱지를 저희 아이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에는 딱지하는 무리 아이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딱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3월 한 달은 딱지하고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걱정이 돼서요. 아이가 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나가도록 지켜봐 주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제가 개입해서 친구를 사귀도록 초대한다거나 다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딱지치기를 또 못하면 또 걱정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또 여긴 또 너무 잘해서 걱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되게 간단한데요. 네. 여기 딱지치는 무리의 아이들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아이가 그 무리야. 근데 그 무리에서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 네. 그럼 우리 애가 걔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별로예요? 애가 당연히 싫어할 것 같고요. 딱지를 계속 잃고 그렇죠. 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또 사줘야 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네 축구 하는데 프로축구 선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종이 축구에 예. 프로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흥이 빠지죠. 흥이 빠지고 동기를 잃고 예, 비실비실 도망가고 싶은데 이제 여기는 축구보다 더한 게 이기면은 뺏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 갖고 왔는데 요만큼 남아서 가면 그냥 진 거보다 훨씬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걔랑 안 놀고 싶어집니다. 아들이 프로 딱지치기로 이렇게 그러네. 프로라고 일단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적당히 경쟁이 돼야 재밌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아이가 그러면 살짝 프로니까 좀 살짝 져주고 이러는 거는 힘들까요? 뭐 이제 부부싸움 하는데 져주나요? 아니죠. 질 수가 없죠. 예, 져주는 건 모든 거를 엄마는 애하고 놀 때 좀 져주죠. 맞아요. 근데 아빠는 져주나요? 안 져줘요.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 아주 극소수의 매우 성숙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 게임에 별 관심이 없거나.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그렇죠. 노는 게 재미가 예.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져준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사연을 보내주신 때가 3월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고 또 학기 초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뭔가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에 좀 상당히 좀 민감해져 있는 때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엄마가 좀 개입을 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 사고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딱지를 다른 애들이 얘가 너무 잘하니까 안 놀려고 해. 음. 그래서 얘는 딱지 치는 무리는 잘 못 끼고 네. 밖에 나간 애들이랑 놀아. 근데 이걸 지금 또래 관계 문제를 보셨어요. 그러게요. 노는 친구는 있는 상황이. 그리고 딱지 치는 무리에 못 어울리는 건 딱지를 너무 잘해서야. 이게 전혀 또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술력의 차이에 따른 네. 예.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은 이게 되게 아까 신경미 선생님이 아들이 노는 걸 멀리서 본 다음에 따돌림을 당하는 게 분명해 네. 라는 그 어이없는 비약을 한 것처럼 네. 애들이 우리랑 딱지를 안 치려고 그래 하면서 얘는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 얘는 또 딱지치기를 그래서 못하니까 마음이 아플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가 재미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뭔가 마음이 안 좋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뭐 건가요? 남편이 회사 재밌어서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학교가 재미없다고 한 게 아니라 딱지치기를 못하는 거에 제한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정말 1학년이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다른 아이들과 논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사회성이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지치는 애들하고도 놀고 네. 안 하는 애들하고도 놀고. 그러네요.
예. 뭔가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스킬이 그렇죠. 있는 거네. 게다가 월등한 딱지신경. 그죠? 네.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딱지치기 실력을 늘린 다음에 도전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게 왜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편 나눠 살 때 너무 잘하면 깍두기 시켰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잘하면 이렇게 편이 기우니까. 네. 뭐 그리고 이렇게 농구할 때도 뭐 잘하는 애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약간 하기 전에 신경질 있잖아요. 야, 꼭 쟤 뭐 해야 돼? 뭐라든지. 네. 예, 그래서 이 기능의 차이가 불러온 문제일 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딱지치기에는 지금 끼지는 못하지만 다른 놀이에 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근데 일단 1학년이면 엄마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빨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처럼 멀리서 지켜보거든요. 네. 근데 애들 중에 몇 명은 딱지치기를 하고 몇 명은 운동장에서 뛰는데 우리 애는 반에서 책을 읽고 있어.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 못 끼는 아이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이 제일 재미있는 아이로도 내 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건 못 낀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예.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남의 아들이면 반반이거든요. 네, 어머, 네. 그 부러워해, 심지어. 어머, 쟤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네. 책을 너무 좋아해.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맨날 저렇게 뛰어다녀. 그죠. 예, 그냥 어떤 아이는 책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아이는 교실에서 다른 애랑 얘기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무조건 내가 엄마기 때문에 친구와 못 사귄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섣부른 판단이고요. 저는 그냥 한 학기쯤 지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엄마는 쉬는 시간에 모습을 봤지만 선생님은 하루 종일 생활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주로 쉬는 시간에는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뭐 체육 시간에 나가면 또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뭐 게임을 한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얘하고 놀자고 다가오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을 본 선생님이 훨씬 낫지. 그 엄마가 그 몇 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애가 30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예, 판단하는 거는 지금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보고 제가 소설을 썼거든요. 자주 쓰게 예, 되죠. 근데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럼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언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기질에 따라서 대인관계 패턴을 달리 갖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사람 많이 안 만나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남편은 저보고 되게 사회성이 부족하다. 좀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남편 정말 실속이 없다. 왜 저렇게 남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 힘들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데 서로는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여러 애들을 놓고 보면 다 다른 애들이 있는데 내 아이라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모습을 보고 아이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애가 그냥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리고 와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이러면 사실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붙들고 물어보죠. 너 오늘 쉬는 시간에 누구하고 놀았어? 왜 네 짝이랑은 안 놀아? 누가 빌려달라 그랬어? 걔는 왜 빌려달라 그래? 어제도 빌려달라 그랬어? 걔는 왜 네 것만 쓰니? 이러면 모든 아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걸로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드님은 문제가 없다. 딱지를 잘 친다. 예. 그게 문제다. 딱지를 잘 치는 아이다. 예, 그리고 아이의 그냥 뜨문뜨문 노는 모습 단편적으로 봐서는 아이의 또래 관계를 충분히 알 수가 없다.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다라고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